김민하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항목은요. G20의 정상들입니다. 네, 그래요. 좀 정리해 주세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하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어떻게 만나는 건지 이게 여러모로 궁금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요. 회담은 없잖아요. 그렇죠. 개막전 공식 환영식이 열리는 회의장 입구에서 두 정상이 악수를 하는 기념사진을 찍은 게 전부였습니다. 회의장 입구로 이동해서 악수를 하고 사진 찍는 데 걸린 시간 총 20초였고요. 악수 자체는 8초 동안 진행이 됐는데 양 정상 모두 표정도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분위기였고 또 아베 신조 총리와 혹시 약식회담을 진행하는 일정이 따로 잡히지 않을까 했는데 이게 또 잡힌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어제도 저희 방송에서 다뤘습니다만 자기 나라에서 열리는 일본 일종의 이제 그 초청 국가가 되는 셈인데 정상회담 아예 거절한 건 외교적 결례다 이런 지적이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청와대가 지난 25일에 한일 회담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점을 밝히면서 우리는 만날 준비가 돼 있지만 일본은 준비가 돼 있지 않다. 이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일본이 거부했다. 이런 맥락을 분명히 한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일종의 의장국이 일본인 건데 약식회담까지 거부하는 것은 외교적 결례다. 이런 지적들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청와대는 일본이 준비가 돼서 만나자고 요청을 한다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라면서 좀 여지를 열어놓은 상태여서 좀 끝까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정상하고의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일본 인도 총리,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요. 오늘 밤 늦게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자리에서도 어제 한중 정상회담과 마찬가지로 양국이 파악한 북한의 입장을 공유하고 비핵화 대화 재개 방안 등이 이제 좀 함께 모색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푸틴 대통령은 4월에 이제 북러 정상회담 직후에 비핵화 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대화 구상을 또 언급한 바가 있어서 이런 차원에서 얘기가 나오는지가 주목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북한에 체류하고 있던 호주 유학생이 실종된 사건도 지금 화제가 되고 있어요. 북한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공부를 하면서 호주의 북한 전문 여행사를 운영 중이었던 호주인 알렉 시글리라는 사람이 지난 25일부터 실종 상태라는 이런 소식이 나온 건데요.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이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세계 정상들에게 이 시글리의 상황을 설명했고 도움을 요청했다라고 언론을 통해서 밝혀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외신들은 이 유학생이 북한 당국에 의해서 억류됐을 가능성 등을 제기를 하면서 이게 혹시 어떤 비핵화 협상에 미칠 영향이 있는지 등을 좀 분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 오늘 연설을 했죠? 그렇습니다. 이 세계 경제와 무역, 투자 등을 주제로 한 이 G20의 첫 세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질서 확립을 위한 WTO 개혁을 지지한다라는 어떤 내용의 연설을 했는데요. 이 무역 분쟁과 보호무역주의로 세계 경제가 축소 균형을 향해 치닫는 죄수의 딜레마 상황을 벗어나야 한다라면서 세계 주요 정상들이 이를 위해서 좀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이런 메시지가 담긴 연설이었습니다. 근데 자유무역에 상충되는 행보하는 게 지금 미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 이번에도 상당히 화제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G20 회의 전에 미일 안보 조약이 불공평하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해서 상당한 파장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오늘 아베 신조 총리와의 회담에서도 대일 무역 적자 해소하고 그다음에 무기 구매에 대한 압박 이런 것들을 가한 것으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즉 안보 정책을 지렛대로 해서 무역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를 하겠다 이런 그림인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회담 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큰 거래를 발표할 것이다라면서 이 미일 무역 협상의 조기 타결 이런 것들을 좀 압박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모두가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게 미중 정상회담인데 지금 분위기 어때요? 내일 오전 11시가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시간대인데요. 일단 중국은 내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오늘 외국 자본 진입 및 수입 확대, 관세 인하 등의 어떤 대외 개방 조치를 좀 쏟아내면서 나름대로 성의를 먼저 표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예. 하지만 이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좀 강경한 메시지로 이제 내놓으면서 미중 양국의 당국자들이 서로 좀 기싸움을 하는 듯한 이런 모습들이 연출이 됐는데요. 이게 어쨌든 정상 간 담판을 앞두고 의례적으로 하는 어떤 기싸움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언론은 애초에 예측한 이른바 2차 휴전에 양측이 합의하지 못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 오전 11시 그렇습니다. 주목되네요.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만났죠?
오늘 이제 80분 동안 회담을 진행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에게 2020년 대선에는 개입을 하지 마라 이렇게 농담을 한 게 좀 화제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푸틴 대통령이 뭐라고 대답을 하지는 않고 웃기만 했다는 것도 또 상당히 화제였는데요. 어쨌든 정상회담에서는 이란, 시리아, 베네수엘라, 우크라이나 등의 이제 국제적인 문제들하고 그다음에 군축 협정이라든지 이런 양국 현안들이 포괄적으로 다뤄졌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21세기형 군비 통제 체계 이런 것들을 합의하는 과정에 여기에 중국을 포함시켜야 된다는 요구를 또 했다고 해서 새로운 쟁점이 좀 제기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시사위키 두 번째 항목은요. 계속되는 자사고 갈등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새 소식이 있습니까? 오늘 법원이 이 은평구의 대성고 학생과 학부모가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이 화제가 됐는데요. 이 대성고는 문재인 정부에서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된 첫 사례로 꼽히고 있죠. 재판부는 대성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과정에서 의견 수렴이 좀 미흡하기는 했지만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최근 계속되고 있는 자사고 정책 관련 논쟁이 이 판결을 또 계기로 해서 또 확대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어제는 부산에서도 또 자사고 지정 취소 사례가 나왔죠? 부산의 유일한 자사고인 해운대고가 이 전주 상산고와 안산 동산고에 이어서 세 번째로 지정 취소 절차를 밟게 된 것인데요. 부산시 교육청은 해운대고에 대한 운영 성과 평가 결과 재지정 기준점인 70점 미만 54.5점이 나왔다면서 이런 이제 처분 사실을 밝혔습니다. 해운대고는 정부의 교육 정책을 존중하면서 노력해 왔는데 유감이다 이런 뜻을 밝힌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북 전주 그 상산고 문제도 계속 언급되죠? 오늘은 이제 상산고 졸업생의 증언이 상당히 화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시민단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이 졸업생은 상산고를 왜곡된 학벌주의 의식과 경쟁의식을 조장하는 곳이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상산고의 별명은 의대 사관학교다라는 점을 언급을 하면서 의대 진학을 통해 신분 상승을 꿈꾸는 중산층 가정의 상위권 학생들이 모여있는 집단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기도 했다는데요. 애초에 다양한 교육 수요를 수용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자사고 정책이 입시만을 위한 기관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을 뒷받침하는 증언이라는 게 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등의 주장입니다. 조만간 이제 서울의 점수가 또 공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계속 이 논란은 좀 이어지겠네요.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 계속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